자, 이번 시간부터 소방전술 객관식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문제를 다 하니까 한 700페이지 가까이 나와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많이 문제를 뺐습니다. 처음에 했던 거에서 많이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혼자 500페이지가 넘죠. 문제 500페이지면은 상당한 분량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MJ 이론서에 있는 문제와 거의 중복되는 건 아마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간혹 또 제가 100%다 보질 못하니까 뭐 개중에 한두 문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거의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또 문제집하고 비교하면 어떻냐, 작년 문제집하고 똑같지 않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제가 100% 틀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한 3, 40% 최소한 40% 정도는 다른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중복되는 부분은 또 뺐고, 앞에서 얘기했죠.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 빼는데 뭐 그 문제 빼다 보면은 작년 문제 이렇게 뺐겠죠. 뺐겠고 빠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빼기는 좀 너무 아까운 문제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충분히 넣을 수 있고, 또 앞에 기출대에서 놓았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제 거는 문제가 한 번만 봐가지고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답을 못 찾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런 분 제가 왜 이렇게 조금 문제를 어렵게 내냐면은, 쉽게 내면 저도 편해요. 편하지만은 좀 어렵게 내는 게, 결국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은 합격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험 문제 보면은 상중하 있는데,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공부하면 다 맞춥니다. 다 맞춰요. 여러분뿐만 아니고 또 뭐 6개월 공부한 사람, 1년 공부하신 분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이 부분을 얼마나 맞추느냐 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이렇게 성진 좀 연수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문제가 쉽게 나오면 좋죠. 쉽게 나오면은 좋을까요? 전혀 안 좋습니다.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문제가 쉽게 나오면 좋아요. 점수 올라갑니다. 그리고 경력 점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죠. 경력이 낮으신 분들은 문제가 쉽게 나오면 상대적으로 좀 힘듭니다. 왜? 경력 점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중간쯤 안배를 합니다. 이렇게 시험은 상중한 난이도를 줘가지고 중간쯤 안배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뭐 여기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밑에 있는 경력이 많이 되든 적겠든 간에 어쨌든 상 문제를 놓쳐버리면은 합격하는 거와는 좀 거리가 멀어집니다. 개수가 그만큼 많이 나가는 거고, 여기에서 중이나 하 부분도 조금 착오를 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죠. 실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 상도 틀려버리고 실수 문제 틀려버리면은 결국 이제 합격에서는 조금 멀어지는 이런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뭐 답을 내가 못 찾았다, 답을 틀렸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공부할 때는 좀 어렵게 하는 게 맞아요. 어렵게 하는 거 맞고, 시험장에 가가지고는 답이 쉽게 보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문제 조금은 응용이 되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이 문제를 이렇게 또 낼 수가 있구나, 또 이렇게 또 출제가 되었구나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문제 상당수가 기출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그렇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난이도 있는 문제는 어때요? 거의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런 형태 스타일대로 문제가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같이 한번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인데, 이제 이렇게 각 단락별로 이렇게 해당 계급을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기 때문에 소방사에서 교하시는 분들, 특히 교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어디까지 보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렇게 기준을 잡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요 기준은 저희 이제 이론수로 마찬가지고 전체가 시험 요강이 있잖아요, 그죠? 요강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락에 맞춰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소화 적응의 적응성이, 그죠? 소화 적응성에 따른 하재 분류 중 내용과 표식이 잘못된 것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면 반드시 이걸 하나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은 문제를 물어보는데 바른 것은 찾는 건지 잘못된 것은 찾는 건지 이 부분에 반드시 한번 체크를 딱 하시고 봐 주셔야 됩니다. 요걸 놓쳐버리면은 그냥 눈에 익은 거 찾기 쉬워요.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물어보는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적응성,
여기서는 적응성을 물어보는 거죠. 자, 보면은 우리가 A, B, C, D급 화재 다 알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이종, 가연물 뭐 이렇게 여기 이상한 물질들이 나와 있네. 그다음에 색깔이 나와 있네. 보통 보면은 A급 화재는 색깔이 뭔가, 색상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A급 같은 경우는 무슨 화재라고 그래요? 일반 화재라 그러고, B급은 유류 화재, C급은 전기, 이제 금속 화재 이렇게 나누죠. 자, 요거만 아시면은 A, B, C, D급이 다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일반 화재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어떤 것인가? 플라스틱, 나무, 뭐 소파, 뭐 이런 거 전부 우리가 일반 화재라 이야기하고, 이종 가연물 하니까 이건 유류죠. 2급. 맞습니다. 전기 화재, 전기 통전 중 전기 화재, 전기 DC급. 그 다음에 마그네슘, 금속 됐습니다. 요거는 문제 없어요. 다 맞는 거고 맞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서 뭘 물어보는 거예요? 색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백색, 황색, 청색 돼 있는데 답은 뭡니까? 요거죠. 회색이 아니고 황색이죠. 황색인데 이런 문제는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낮습니다. 낮지만은 여러분들 요렇게로 또 응용되어서 넣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것도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인데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었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만 넣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제가 그랬죠. 쉬운 문제만 넣으면은 또 경력이 좀 되시는 분들한테는 유리하지만은 경력이 낮으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해진다. 그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에 화재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돼 있습니다. 틀린 걸 찾는 거죠. 과학적 화재, 우리가 보면 과학적 형법상 화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민법상에 대해서 화재가 있고, 화재조사 보고 규정에 의한 또 화재가 있죠. 그게 뭐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화재로 연소 현상으로서 우리의 화재조사 보고 규정에는 자, 뭐라 했냐면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하거나, 우리 보시기는 이제 방아죠, 그죠? 자, 이런 거로 발생한 건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뭐가 또 들어갑니까? 연소 현상으로서 이게 결국 이렇게 불이 붙었는데 이게 자꾸 번져가니까 소방 시설 등으로 이용해 가지고 진화할 필요가 있는 거, 이거 중요하죠. 꺼야 될 이유가 있는 거. 끌 필요가 없는 건 관계없습니다. 꺼야 될 이유가 있는 거. 그 소방시설 등을 사용해 가지고 더 이상 불이 연소가 확대되지 않도록 소화해야 되죠. 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고, 또한 또 하나 더 있죠. 또한 해가지고 우리가 추가된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할 겁니다. 뭡니까? 또한 하면은 화학적 폭발 현상 이렇게 돼서 화학적. 자, 화학적 폭발 현상이라면 물리적 폭발 현상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물리적인 폭발은 해당이 안 되죠. 그러면은 물리적 폭발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 보일러 온수가 터졌다. 그걸 우리가 화재라 할 수가 없잖아. 압이 차가지고 터진 폭발인 건데 그것을 우리가 화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앞에서는 고의나 아니면 의도에 반하거나 또 이런 의도에 반해서 연소하는 것을 소방시설 등을 이용해 가지고 진화의 필요성이 있고 진화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느끼는 부분이고, 또한 또 뭡니까? 화학적 폭발 현상이다. 근데 이 화학적 폭발 현상 가지고도 재작년에 또 부산의 소방장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여기서 화학적 폭발 해놨고 보기를 뭐느냐, 물리적 폭발을 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블레브예요. 블레브로 우리가 어떻게 파이어볼이 형성하고 이까지 생각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이것을 물리적으로 아니고 화학적으로 볼 수 있댔죠. 화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와 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틀릴 수가 있는데 블레브로 물리적 폭발이 압력이 차가지고 땡까 폭발하는 거고, 폭발되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열기에 인해 가지고 연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블레브 그 자체는 뭐냐, 물리적 폭발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폭발이 되어야지만이 된다는 거. 자, 그렇게 우리 화재조사 보호 규정에서는 정의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형법과 형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과학적 화재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민법상에서는 뭐냐면은 고의에 인해서 타인에게 고의에 의해서 타인에게 손실을 발생한 것을 우리가 화재라고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각각 화재라는 것은 한상은 하나지만은 각각 그 기관 그 법에서 보고 있는 정의는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법에서 보면 어때요? 민법에서는 손해를 저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끼쳤냐 안 끼쳤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배상을 받을 수 있냐 못 받을 수 있냐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빛과 열을 발생하는 급격한 산화 현상이다. 자, 산화가 되긴 되는데 철이 있어요. 철이 녹이 있습니다. 쫙 깔아 녹이 이렇게 쓸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산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철 같은 거는 하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죠? 녹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식간에 딱 발생한다면은 산화 현상이 엄청나게 열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상당히 지납니다. 상당히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걸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단서가 급격한 산화 현상이다, 이런 단어를 주어집니다. 급격한 산화 현상이 아니면은 뭐래요? 이게 빠졌다 이러면 이거는 과학적 화재로서 우리가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형법상은 뭐냐? 불을 놓아서 매개물에 독립하여 연소가 되는 것. 자, A 지점이 있는데 A 지점에 뭘 이렇게 됐는데 이게 자꾸만 연소가 되어 가지고 B 지점, C 지점 이렇게 연소 일어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방화의 개념에서, 형법에서는 방화의 개념에서, 결국은 내가 우리 집에서 그냥 쓰레기 조금 소각했다. 그게 어떻게 되면 뭐 화재 초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수로 있겠지만은, 그냥 이것을 우리가 형법에서 말하는 방화의 개념에서 화재를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자꾸만 번져 나가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우리가 형법에서는 화재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그 화재의 개념 중에서도 방화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쓰레기를 소화했으나 자연적으로 소화되었다. 뭐 저희 시골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시골에 가면은 뭐 조그마한 이렇게 독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뭐 쓰레기 같은 거 좀 넣어 가지고 태워줘. 이렇게 원칙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뭐 아궁이에 태우던 이렇게 태웁니다. 그것을 우리가 화재라 하고는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게 여기에서 요 안에서 타다가 다 타면 꺼져버려요. 다 꺼져버립니다. 꺼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화재의 개념으로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소화했다. 그럼 여기 이제 틀렸죠. 화재로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소화 적응성에 따른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선박, 가스 화재로 이렇게 분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앞에서 보면은 소화 적응성에 따라서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유료 앞에 문제가 있었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면은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만약에 이 부분을 다른 내용을 이었을 때 과연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느냐. 만약에 소화 적응성이 아니고 뭐랄까요, 화재 처종이 된다든지, 초종에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화재 처종에 따라서 건축물, 구조물 화재, 자동차 차량 화재, 유업물, 선박, 임야, 기타 화재 이렇게 되죠. 처종에 따라서 된다든지, 아니면 또 뭐냐면 화재 소실 정도에 따라서, 소실 정도를 딱 표시가 나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고, 긴급 상황 여부에 따라서, 아니면은 또 뭐 화재 개념에 따라, 개념이라든지, 하여튼 다른 용어를 집어넣었을 때 여러분들이 요 뒤에 거하고 앞에 거하고 매치가 되는가를 한번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데, 만약에 그냥 요거만 일반화재, 유료화재 이렇게 딱 하고 머리 끝을 딱 빼버렸어요, 공부를 하시면서. 그러면은 요 부분을 다른 단어를 딱 집어넣으면 상당히 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반드시 화재 적응성에 따라서는 이렇게 구분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그죠? 자, 3번입니다. 3번 화재 분류에 관한 내용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의 30% 소실대, 우리 건물 30% 소실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외워 두실 때 뭘 외워 두시라 하던가요? 자, 이걸 하나 외워 두려 했습니다. 30% 뭘까요? 70% 뭘까요? 30% 이상이죠. 70% 그쵸, 미만입니다. 자, 요거 기준을 외워두시면은 결국은 70% 이상이지만은 또 뭐가 하나 있습니까? 예외적으로 단서가 하나 있었죠. 소실 정도와 관계없이 쉽게 말하면 20%가 되든 30%가 되든, 그죠? 30%가 되든 이거를 뭐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뭘 하겠죠. 우리는 뭐라 하냐면 보수를 하여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보수를 하여도 결국은 재사용을 못 한다.
재사용을 못한다는 건 아예 완전 전소나 마찬가지죠. 실질적인 소실된 부분은 적지만은 실질적으로 재사용이 불가하다. 예를 들어 컴퓨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일부가 이렇게 소실됐는데 전체를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로 보시면 돼요. 이것을 우리가 전소라 이야기하고 이것을 부분소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 반소, 전소, 반소, 부분소라 이야기죠. 부분소. 자, 부분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70, 30% 미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죠. 뭐라 돼 있어요? 전소하고 반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죠? 이거와 이것이 아닌 부분을 우리가 부분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준을 잡아 주셔야 되고, 자, 실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기출된 문제인데, 자, 이런 경우에는 답 찾기는 쉬워요. 왜냐하면은 1번 딱 보면은 첫 번째가 여러분이 제가 이걸 열심히 기억을 해야 했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소실 중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실 필요 없는데 어쨌든 딱 보니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고 바르지 못한 것은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 더 여러분이 기억해 두어야 될 게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적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적소라는 단어는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하지조서 보호규 중에 적소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소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자, 화재 처종에 따라서 요건 처종에 따라 부릅니다. 처종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 보면은 경작물이 소실된 경우에는 임야화재로 본다 돼 있어. 우리가 왜 이렇게 이게 시험 문제 나왔냐? 임야화재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덜이라든지 말 그대로 덜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산이나 덜에서 놓은 경작물이 있을 거예요. 경작물까지 포함해서 뭘 본다? 임야화재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작물이 예를 들어 창고 안에 있다든지 그다음 또 어디 있을까요? 차량에 이렇게 싣고 이동을 합니다. 농수산물 시장으로 이제 이동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차량에 화재가 발생됐는데 이것을 뭐로 보느냐? 경작물이 소실되었다 해가지고 그것을 임야화재로 보느냐? 아니죠. 거기에 따른 적재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물이 포함됐던 뭐 금속이 포함됐던 어쨌든 간에 차에서 나가가지고 같이 연수대가 탄 것은 차량 화재로 봅니다. 그렇게 보죠. 만약 창고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고화재, 그 수용물까지 여기에 있는 창고 안에 있는 수용물까지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창고 같은 우리 창고화재 이렇게 안 하죠. 뭐랍니까? 건축, 구조물 화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보면은 건축, 구조물 화재, 차량 화재, 차량 또는 뭡니까? 차량 화재, 차량, 철도, 그다음에 선박, 항공,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유압물, 가스, 그죠? 유압물, 가스, 시설 화재, 그다음에 기타 화재 이렇게 해서 기타 화재 이렇게 나눕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는 이제 더 없어요. 요 문제는 여기까지 끝나지만은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면은 처종에는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적재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적재물. 그래서 임야 같은 경우에는 임야재는 산림, 야산, 뭐 들판의 수목, 잡초, 경작물 등이 소실된 화재를 말한다. 나머지는 어떤 그 적재물, 차량 같은 적재물, 창고와 같은 수용물, 그죠? 구조물이라든지 건축물 화재 같은 수용물을 포함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는 거. 자, 3번 과학적 연소 현상 앞에서 이야기했고 산화 약품, 마찰 등에서 발화하는 것은 습하고 하염이 없는 상태에서 열에서 발화된 연소를 우리가 자연 발화라고 하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자연 발화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정의를. 그래서 자연 발화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을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 발화와 유사한 게 하나 더 있죠. 천재 발화입니다. 천재 발화. 천재 발화는 뭘까요? 앞으로 이 천재 발화가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죠.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지진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은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또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진, 낙뢰,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낙뢰라든지 분화라든지 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발화하는 것을 천재 발화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재 발화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아마 이 부분은 화재 원인에 따른 분류죠. 원인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몇 가지가 있냐면 실화가 있고 방화가 있습니다. 실화, 방화, 그리고 자연 발화,
자연발화, 그다음 천재발화, 또 나머지 하나가 원인불명 이렇게 나눠요. 원인불명. 자, 이렇게 해가지고 총 5가지로 이렇게 원인에 따른 분류를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실화, 방화, 여러분 읽을 때 그냥 실화, 방화, 아 이건 실화, 그렇지, 실화는 그런 거고 방화는 그런 거고 자연발화는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천재, 원인, 불명 가는데, 눈으로 싹 읽다 보면 이게 천재 발화에 대해서 자세히 안 봅니다. 그냥 슉 넘어가요. 슉 넘어가다 보면은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원인에 의해서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천재발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천재발화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굳이 이렇게 딱 정의를 안 하더라. 예를 들어 가지고 충분히 넣을 수가 있죠.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뭐 화재가 발생되었다. 이것은 초적으로 분류할 때 어디에 속하느냐? 어디에 속합니까? 천재발화에 속하는 거죠. 천재발화.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천재발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응용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사람들 그러죠. 우리 그 카페나 아니면은 이렇게 보면은, 아 이 단어는 서로 그 공통교재에 없는데, 공통교재에 없어도 충분히 나옵니다.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네.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렇게 답하시는 분들 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아 저렇게 너무 좁게 보면 안 되는데, 성진 시험에 있어서 이게 교재 범위를 벗어난 거 아니에요. 교재 범위에 있는 것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출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벗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도 조금은 하다 보면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실 그런 부분도 응용되는 부분들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와 닿을 겁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 화재 최종에 따른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최종에 따른 분류 앞에서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게 되면은 되겠죠, 그죠? 될 것 같고,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노출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출 화재 6분이 넘어갔네요. 5분. 노출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은, 복사는 대부분 노출 화재가 뭡니까? 노출 화재의 원인으로 화재가 더 커지게 되면 열의 형태로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발산하게 된다 되어 있고, 그 다음 밑에 부분에 보면은 지금 11페이지 있는 해설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대형 화재의 경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주변 건물이나 가연물들이 복사열에 의해서 발화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노출 화재라는 게 결국은 뭐 문제는 아마 여러분이 답 맞추는 거는 뭐 4분도 마찬가지고 5분도 마찬가지고, 답 맞추는 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발화되는데 결국은 여기로 이렇게 연소되는 것을 우리가 뭘 하느냐, 바로 이렇게 전도도 아니고, 그죠? 대류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뜨거운 공간에 뜨거운 열기를 머금는 거지만은 직접적인 화재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학대에는 대형 건물의 연소 학대되는 부분은 또 실내에서 대류가 큰 역할을 합니다만은, 이런 노출된 공간에서 화재가 연소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류보다는 여기에 있는 복사 에너지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 태양에서 있는 열기가 엄청나게, 그죠? 먼 거리지만은 지구까지 와가지고 한여름 뜨겁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복사다. 그래서 자동 노출하면 복사. 만약에 이게 전도, 대류, 복사, 비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답을 못 찾겠다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복사 에너지에 체크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답은 복사 에너지가 답이 될 확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만약에 대형 건물에 있어서 연소 확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뭐 대형 건물 내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대류입니다. 대형 건물 이거잖아요. 이런 건물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돼 가지고 앞 위까지 이렇게 연소가 되고 뜨거운 열기가 형성하는 건 뭡니까? 이게 대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뭡니까? 이게 연돌 효과라든지 기류의 흐름 변화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은 요 대류와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노출 화재라면은 복사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긴급 상황 보고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되는데 긴급 상황 보고는 시험 문제에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밑에 해설에 있죠. 일단은 대형 화재, 그리고 중요 화재, 특수 화재로 나누고 있다. 대형 화재는 5 곱하기 10은 50인데 여기는 사망자를 있고, 이건 뭡니까? 사상자에 있습니다. 사상자. 이거는 재산 피해. 이렇게 나눠지고, 중요화재보다는 제가 특수화재를 외워두시라 했죠. 특수화재를 외국 공간에서 이 사람이 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뭘 타고 간다 했습니까?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철도를 타고 뭐 좀 인천항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저 나라 가든지, 아니면은 인천국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든지, 뭐 변조석 어떻고 막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유치하지만은 뭐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좀 문제풀이 할 정도 되면은 요거는 구분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이렇게 그냥 이런 형태로 한다라고만 제가 넘어갈게요. 두 분이 이야기 안 하고, 여러분 외우는데 혼란스러우니까. 자, 여기에서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자, 요 부분하고 중요하게 특수화재 일단은 여러분이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놓으면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게 놓은 거고, 단순하게 이런 형태의 문제 충분히 놓을 수가 있고, 이런 형태의 문제가 개별적인 문제로 충분히 놓을 수가 있어요.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만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1번 같은 경우 화재 중에 국민안전처 장관이 대형 중요 특수화재로 구분한다. 누가? 국민안전처 장관이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틀렸을까? 항공기 화재는 중요화재에 포함된다? 중요화재가 아니죠. 특수화재. 제가 외국 공간에 화재가 발생되고 어떻게 해가지고 도망간다 했죠. 도망이 아니고 이렇게 저 나라로 기분 나빠가 갑니다. 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항공기를 타고 가든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특수화에 속한다. 인명피해가 5명 이상이나 사상자, 부상자가, 이게 부상자죠. 부상자 10명 이상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5 곱하기 10만 외워두시면은 부상자인지 사상자인지 바로 답이 안 보였을 거예요. 자, 우리 기준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부상자라 안 되어 있고 여기에 사상자라 되어 있어요. 사상자. 부상자하고 사상자가 어떻게 되나? 부상자는 말 그대로 부상자예요. 이렇게 부상을 당하신 분. 사상자는 사망자하고 부상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는 부상자 이렇게 돼 있지만은 부상자가 아니고 사상자 10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뭐 외울 건 없어요. 외울 건 없지만은 여기에서 사상자가 10명이라는 거, 부상자 10명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화재 경계지구 화재는 특수화재로 본다. 특수화재는 아니죠. 요거는 중요화재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근 500페이지 있는가 한 문제씩 다 풀려면 이것도 참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는 또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했던 내용도 약간은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중 올바른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목적 건물 화재 시 플래시오브에 도달하는 시간은 내화 건축물 화재보다 느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플래시오브가 일시에, 그죠? 플래시오브가 뭐냐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플래시오브는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은 여기에 가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부분에 지금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화재가 발생됐는데 대류라든지 복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일시 연소할 수 있는 온도까지 올라가는 이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시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플래시오브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시점이 과연 목조가 빠를 것이냐 아닌 내화 건축물이 빠를 것이냐, 어느 건물이 빠를까요? 목조가 훨씬 더 빠르겠죠. 훨씬 더 탈 수 있는 부분에 올라가는 온도가 짧은 시간에 고온에 올라가는 게 목조잖아요. 고온 단기라 이야기했잖아. 이게 목조가 고온 단기. 그래서 짧은 시간에 고온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플래시오버가 훨씬 빨리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목적보다는 느리다니까 이건 틀렸다. 목적 건축물 화재 진행 과정은 초기 성장기, 최성기, 감퇴기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 이것도 맞죠, 그죠?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접촉해도 착하기 어려운 목재의 수분 함유량은 약 35% 이상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내용을 물어봤죠. 올바른 내용 물어봤는데 목적 건물 안에서 프레시오브에 돌아가는 시간은 내화조 건물보다 느리다. 아니, 느리다 이게 틀렸네. 제가 지금 느리다 이게 틀렸고, 그죠? 틀렸다. 그 다음에 목적 건축물 화재 진행은 초기 성장기, 최성기, 감퇴기 순으로 된다. 지금 이 부분도 지금 틀렸죠.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공통교재 방금 제가 했던 걸 다 취소하고 다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 초기 성장기, 최성기, 감퇴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내화 구조에서 발생하는 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롤오버가 일어나고 백드라프트 일어나고 그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목자는 뭐 무염착화, 발염착화, 발화, 최성기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밑에 해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어쨌든 요 부분은 일반적인 내화 구조에서 해당된다. 그다음에 요 부분이 지금 3번 같은 문제가 이게 우리 공통교재는 아마 거론이 거의 안 돼 있죠. 안 돼 있는데 요 문제가 몇 년 전에 출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요거만 딱 떨어지게 해가지고 별도로 출제가 되었어요. 출제가 됐는데 높은 온도에 장시간 접촉해서 착하기 어려운 목재의 수분 함유량 이런 부분입니다. 자, 부분인데 이게 뭐 약 35% 이상이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외울 수밖에 없어요. 몇 프로 돼 있으면 15%면 15% 이상 돼 있어요. 15% 이상일 때는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출제가 되었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보기 중에 하나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4번 프레시오 발생 후에는 산소 농도가 낮은 상태에서 불꽃 연소가 일어난다 되어 있죠. 이거 우리 공통교재에 있는 내용이죠. 네,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공통교재에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전반적인 화재 진행 과정을 본다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가 목재 화재하고 일반적인 내화조 건물 화재하고 구분했을 때 달라진다. 우리가 하라본 무염착화, 발염착화 이런 내용을 간혹 씁니다. 성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요거는 조금만 깊이가 들어가면은 넣을 수 있는 거고, 자,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아니면 모르면은 알 수가 없는 문제고. 이런 부분은 우리 공통교재에 그래 나와 있는 내용이죠. 플래시오 발생 후에는 산소 농도가 낮은 상태에서 불꽃 연소가 일어난다. 왜 일어나요?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면 다 꺼져야 되는데, 이렇게 프레셔오버가 끝난 상태, 산소 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산소 농도가 높아야 불꽃 연소가 잘 일어나는데, 산소 농도가 낮은 상태에서 불꽃 연소가 잘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자, 우리가 온도와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으면 연소가 잘 되죠. 산소 농도가 높으면 연소가 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소는 21%에서 불이 잘 붙은 게, 온도가 높게 되면 21%가 아니고 예를 들어 15% 되면 어떻게 되냐면 15% 되면은 소화가 돼야 됩니다. 소화가 돼야 되는데 15%가 되더라도 주위 온도가 높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연소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대기 중에 산소 21%에서는 대기 중에서는 그냥 이렇게 벌겋게 달궈져 있던 게 산소 농도를 23%, 24%, 25%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이쯤 가가지고는 벌겋게 달긴 상태가 아니고 불이 붙습니다. 이렇게 불이 붙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다. 산소가 농도가 높게 되면은 결국은 불꽃 연소가 더 잘 일어난다. 자, 요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낮아도 불꽃 연소가 일어나는 거죠. 요 같은 경우는. 둘 중에 어떤 것이 둘 중에 하나라도 높게 되면은 산소가 높다든지 산소 농도가 높다든지 온도가 높다든지 이런 조건이 된다면은 결국은 불꽃 연소가 잘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런 부분 8번 같은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시험장에 가면은 이런 문제가 출제되면은 상당히 조금 시간을 들여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들여야 되는 이런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푸실 때 잘 보고 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내화 건축물 화재에 대한 단계별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은 되어 있습니다.
화재 초기에는 창릉 계급으로 검은색 연기가 분출하고 그랬죠. 초기입니다. 초기에 검은색 연기 아니죠. 검은색 연기. 우리가 보통 흰색 연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출하고 불완전 연소로 진행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이제 딱 보면은 틀렸다 이렇게 됩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이런 건 초기에는 이 쉽게 말해 이 초기 공간이 있으면은 여기에 가연물이 탑니다. 초기에는 여기에 뭐가 많습니까? 산소가 많아요. 산소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타나 여기 바깥에서 연소하나 별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한 산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대되면 이제 중기로 쭉 가면서 어떻게 돼요? 주위에 가연물을 자꾸 연소를 하다 보니까 산소 농도는 쭉쭉쭉 떨어집니다. 떨어지려다 보니까 뭐가 돼요?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검은 연기로 반하고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초기 단계는 이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성장기는 화재의 범위가 넓어지며 그렇죠? 보면 넓어지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벌 넓어지고 이웃하는 건물로 연소가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연소가 이게 창문이 있어가지고 뭐 옆에 다른 건물이 있으면 이들도 연소 일어나겠죠. 복사열도 발생되고 대류로 발생될 거고 상에 따른 이제 전도로 발생될 거고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 가지고 이런 연소 일어난다. 최성기 1단계죠. 자, 연기 발생량이 감소하며 실내 온도는 다른 단계에 비해서 일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는 이유가 자, 연기 발생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최성기가 됐다는 것은 이미 프레시오브가 한번 일어난 거예요. 프레시오브가 일어난다는 것은 공기 순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문이 파괴되었든지 뭐 문이 파괴됐던 제가 공기가 들어오는 상태고 그다음 이 상태에서는 가연물에 더 탈 게 없어 모르지만은 탈 게 있으면은 잘 탑니다. 잘 타다가 가연물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최성기 단계에서 연기 발생량이 감소하고 이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연으로 프레시오브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연기 발생에 적어진 거고 실내 온도는 다른 단계에 비해서 일정하라 하는 부분은 여기 전체적인 가연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연물이 주위에 충분한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일정하라는 거지. 만약에 가연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산소 공급이 된다라고 가연물이 없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이 단계는 이제 성장기 단계니까 변화가 다른 단계보다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태기에는 화재가 약세되며 그죠? 이 단계 진화될 때까지를 말한다. 연소 확대 위험은 약하다. 그죠? 연소 확대 위험은 약하지만은 뭘 잘해야 됩니까? 잔화 정리를 잘해야 되는 게 또 세태기 단계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구획실 화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하염 속으로 흡수되는 공기는 냉각 효과를 가진다. 가연물과 산소가 충분하다면 성장에는 지속화될 것이다. 화재가 성장할 때 천장 부근에 있는 가스층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구획실 내의 전반적인 온도는 상승한다. 채성기에 발생되는 연소생성 가스 양과 발산되는 열은 가연성 물질의 양에 의존한다. 이런 문제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 나오면 머리부터 아픕니다. 무슨 말인가 못 알아요. 무슨 말인가? 그죠? 이거. 자, 무슨 말이에요? 하염 속으로 흡수되는 공기는 냉각 효과를 가진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연소가 일어날 때 여기에 연소가 일어나면은 이렇게 불기둥이 형성됩니다. 이런 형태로 형성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연소가 일어난다는 건 뭐냐? 여기에서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형성되면 되는데 자기 혼자만 되는 게 아니죠. 이게 대류라는 거는 결국 올라간다는 것은 대류와 관계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류가 발생된다는 것은 결국 뭔가가 밑에서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하고 여기에 있는 이 공기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공기가 뜨거울까요? 당연히 여기가 뜨겁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여기에 있는 공기가 달궈져 가지고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10도라면 여기는 뭐 20도, 30도 예를 든다면 뭐 훨씬 더 이거보다 높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뭐냐? 차가운 공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은 이 온도보다 낮기 때문에 결국은 냉각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있다.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실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A 지점에 있는 거, B 지점에 있는 거, C 지점에 있는 거.
자, 가장 하염의 온도가 높은 것은 어느일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A, B, C 중에서 가장 하염의 온도가 높은 건 이겁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는 그냥 사면에서 이렇게 공기가 흡수가 돼요. 많은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잘 타겠죠. 잘 타는 대신에 불꽃은 셀지 모르지만 온도는 낮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두 면에서 봤습니다. 잘 안 타요. 잘 안 타지만은 온도는 높다라고 이렇게 보십니다. 요거는 이제 세 면에서 보니까 뭐 수치상으로는 표시를 할 수는 없지만은 자, 이러한 이론이 성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론을 지금 말하는 것이 1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공기는 하염 속으로 흡수되는 공기는 냉각 효과를 가진다 하는 거고, 2번에 보시면 가염물과 산소가 충분하다면은 성장기는 지속화될 것이라 그랬죠. 자, 가염물하고 산소가 충분하다면은 결국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다가 성장에는 지속화될 것이다. 올라가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일정 시점까지 올라갔을 때는 또 변화가 일어나겠죠. 변화가 일어났지만 일반적으로 산소하고 충분하다면은 쉽게 말해 잘 탈 거예요. 이렇게 잘 이렇게 활활 탈 겁니다. 활활 타다가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게 완전히 체류하고 이러한 상태. 그다음에 불이 붙지 않은 것도 있고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플래시오브로 이렇게 발전될 수가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봐가지고는 가염물하고 산소가 충분하다면은 지속적으로 연소가 일어난다. 성장 2단계는 그래야지만 나중에 2단계까지 갈 거 아니에요. 만약 이 중에서 산소나 이제 가염물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염물은 있는데 온도로 높은데 산소가 부족하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 그리고 밀폐되어 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 단계에서 이러한 조건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말하는 백드라프트가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지속화될 수가 없겠죠. 이런 단계라면은. 자, 어쨌든 이건 나중에 또 한 번 더 이야기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3번 화재가 성장할 때 천장 부분에 있는 가스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구획실 내의 전반적인 온도는 상승한다. 그렇죠? 자, 이 상태가 높아지면서 청을 이루죠. 청을 이루고 이게 더 높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단계 프레시업으로 갈 수밖에 없죠. 채성기에서 발생되는 연소 생성 가스의 양과 발생된 열은 가연성 물질의 양에 의존한다 그랬어요. 채성기에 발산되는 연소 생성 가스의 양과 발산되는 열은 가연성 물질의 양에 의존한다 그랬는데, 자, 이미 가연성 물질에 대해서는 뭐가 됐냐면은 이미 연소가 이루어진서 이 단계에서부터 연소가 이루어졌다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확 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게 확 탔는데 타는 이 단계에서는 지속화되려면은 이미 가염물은 불이 붙은 상태입니다. 불이 붙은 상태. 이 단계에서 불이 붙었어요. 요 단계까지 채성기 전 단계까지 불이 붙었습니다. 왜? 전 단계 백드라프트 프레시오브로 있잖아요. 그죠? 불이 붙은 상태인데 이 불이 붙은 상태가 계속 지속화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가염물이 없으면 이제 꺼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공기입니다. 산소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됐을 때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꺼질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프레시오브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불이 한번 돕니다. 프레시오브까지는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채성기 전까지는. 그래서 채성기가 발생된 채성기는 결국은 어떤 단계입니까? 2단계잖아요. 2단계. 그죠? 프레시오브가 일어나고 난 이후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염물이 이미 점화가 된 상태죠. 여기에서 벌써 가염물질에 이루어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소생성 가스 양과 발산되는 열은 양에 의존한다 그랬는데, 양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공기에 의존합니다. 산소에.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은 자, 14페이지 위에 마지막 그 삼각형 있죠. 채성기는 구획실 내의 모든 가연성 물질들이 화재에 관련될 때 일어난다. 이 시기에 구획실 내에 연소하는 가연물은 이용 가능한 가연물의 최대 열량을 발산하고 많은 양의 연소 생성 가스를 생성한다. 발산되는 연소 생성 가스 양과 발생되는 열은 구획실을 배연구의 수에 크게 의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가스 자체는 발산이 되는데 이게 의존하는 것은 무엇에 의존하느냐? 배연구, 공기의 양에 의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4번 같은 부분 문제가 나오면 보기가 나오면은 유심히 이렇게 안 풀어 보시면은 답 찾기 힘들어요. 이런 것도 4번도.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은 가연물이 있으면 계속 탈 거니까 가연물에 의해서 적용된다. 가연물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가연물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연소생성 가스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답은 4번이 맞아요. 이 문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상식을 뛰어넘고 저희 상식을 뛰어넘어서 책에서는 결국은 이러한 가스 양이 지속화될 수 있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연구예요. 배연구. 환기구. 쉽게 말해서 산소가 얼마나 더 공급을 원활하게 시켜주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시간과 온도 변화에 따른 이상연소 순서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저 주는 문제죠.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순서는 답은 뭡니까? 2번이면 프레임 오브, 백드라프트, 롤 오브, 프레시 오브 요거를 기억해 주시는데 답은 2번이죠. 그래서 프레시 오브의 전 단계가 뭐냐요? 전 단계. 전 단계라면은 이것도 전 단계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전조 현상. 전조 현상이 뭐냐 했을 때는 롤오브가 프레시 오브의 전조 현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요 순서 뭐 이런 문제로 그렇게 난이도 있는 내용은 아니죠. 그냥 주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프레시 오브의 징후와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레시 오브라면은 우리가 많이 하죠. 프레시 오브가 뭐냐 했을 때 뭐 지금 뭐 문제 푸는 과정에서 프레시 오브가 뭐냐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프레시 오브는 자유연소 그죠? 자유롭게 산소가 공급이 되는 상태에서 복사열이죠. 복사열. 보통 주가 복사열입니다. 열의 축적이죠. 축적. 그래서 이런 밀폐된 공간에 가연물들이 여기 가연물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화재가 발생됐는데 이런 가연물들이 있는데 열의 축적으로 인해 가지고 일시에 그냥 확 붙는 걸 우리가 프레시 오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온의 연기가 발생되고 일정 공간 내에 전면적인 자유연소가 이루어지고 공간 내에서 계속적인 열의 집적이다. 그죠? 열의 집적으로 동시에 가열된다. 두텁고 뜨겁고 진한 연기가 위로 쌓인다. 자, 답이 뭡니까? 답이 자 보시면은 15페이지 해설을 볼게요. 고온의 열기가 발생되고 롤오버 현상과 관찰되고 일정 공간 내 전면적인 자유연소가 일어나고 일정한 공간 내에 계속적인 열의 집적이 발생되고 두텁고 뜨겁고 진한 연기가 아래로 쌓인다. 그래서 아래로 쌓인다. 이거는 뭐라 했습니까? 위로 쌓인다. 그래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이렇게 좀 잘못하면은 참 오해를 할 수가 있는 문구입니다. 문구인데 제가 이 부분을 맞다 틀렸다라고 이야기는 안 할게요. 안 하고 우리가 어쨌든 공통교재를 기준으로 해가 문제가 나온다면은 위인지 아래인지 이런 단어가 충분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아마 여기에 교재를 쓸 때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쌓여서 내려온다. 그죠? 이렇게 쌓여서 내려오겠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텁고 뜨겁고 진한 연기가 위로 이쪽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고 밑으로 이렇게 쌓인다. 위에서 자꾸만 내려온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로라는 부분이 아니라 아래로 쌓인다. 그죠? 아래로 쌓인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 밑 쪽으로 이렇게 자꾸 내려오는 이런 현상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일반적인 문제에서 여기에 이런 단어는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보기 중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관심 깊게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13번 볼게요. 다음 설명 중 롤오버 관련된 내용만 고르시오인데 고르면은 자 프레시 오브 현상 전에 발생된다. 프레시 오브의 전조 현상이다. 소방관을 고립시킬 수 있다. 예방을 위한 지붕 환기법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프레시 오브 전에 발생된다.
앞에서 단계를 보니까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백드라프트 있었고 프레임 오브로 있었고 롤 오브로 있었고 프레시 오브로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프레시 오브를 보면은 제가 반드시 이게 전조 현상이라 이야기죠. 전조 현상. 그죠? 플래시 오브 전에 일어나는 것은 이것도 일어나고 이것도 일어나고 이것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에 발생된다 이 부분은 맞다 틀렸다? 100% 맞는 건 아니에요. 한 50% 좀 맞다고 할 수 있겠죠. 요거는 100% 맞습니다. 우리 공통 교재 기준을 본다면은 롤 오브의 전조 현상, 프레시 오브의 전조 현상으로 롤 오브가 발생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소방관을 고립시킬 수가 있다는데 롤 오브와 관련된 내용만 고르시오 해놨어요. 롤오브만. 소방관을 고립시키는 거는 프레임 오브로 마찬가지고 롤오브로 마찬가지고 백드라프트 마찬가지고 사실은 백드라프트 같은 경우는 뭐 고립이 아니고 완전히 사상자가 발생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고립이라면은 롤오브하고 프레임 오브를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화재가 발생되었다면은 여기에 소방관이 활동하면은 자, 가연성 가스가 이렇게 흘러나와 가지고 천장으로 나가면 이게 롤오브, 그러니까 벽이나 바닥을 통해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라 어느 지점에서 여기에서 또 화재가 이렇게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소방관들은 진짜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고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는 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고립 같은 경우도. 자, 이런 거와 연관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예방을 위해서 지붕환기법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지붕환기법은 자, 밑에 뭡니까? 지붕환기법은 백드라프트와 관련이 있다라고 있어요. 자, 나중에 지붕환기법하고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것도 시험 문제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할 거니까 그때 또 이야기할 건데, 어쨌든 이런 문제는 딱 넣으면은 그 직원들이 상당히 말이 많을 거예요. 뭐 답이 2개니 3개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지금 이게 딱 보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거는 오답이다 아니면 문제가 있는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출제자의 생각을 딱 보면은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 보면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여기까지는 안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형태는. 그렇지만은 개별적인 부분은 전부 다 문제 보기 중에 다 놓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개별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도 훈련을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4번입니다. 14번에 구획실 화재 중 롤오브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시로 가장 적합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계였던가요? 자, 이런 단계, 이 그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단계가 어느 단계입니까? 롤오브가 언제 일어나는가요? 프레임 오브, 그 다음에 백드라프트, 그 다음에 롤오브, 프레시 오브,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백드라프트 이렇게 되죠. 지금 이제 공통교재 보면은 소방장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우리 공통교재가 틀렸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그걸 재작년에 이게 공통교재를 이렇게 편집하면서 뺐는데 이번에 또 집어넣었는데 뭐냐면은 이거예요. 지금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화재 파트에서는 백드라프트가 여기에도 발생되고 여기에도 발생되죠. 발생되는데 저 뒤에 가보면은 여기에 발생된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책이 있어요. 공통교재. 이 부분 조금은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은 지금은 전체 계급을 무시하고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공통적인 부분에서는 이러한 단계 중에서 백드라프트가 발생되고 롤오버가 발생되고 프레임 오버가 발생되고 프레시 오버가 발생되고 여기에 백드라프트 발생되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롤오버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시기로 가장 적정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화재 초기는 아니죠, 그죠? 화재 초기는 아니고 화재 성장기, 화재 감퇴기 아니고 채성기도 아니고 화재 성장기가 답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 이 순서는 여러분 꼭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몇 분 됐습니까? 너무 길게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죠? 싫어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15분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